안녕하세요. 솔루션 파트너 TV의 정 팀장입니다. 직장인분들, 즉 우리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재직을 증빙할 수 있고 급여를 통장으로 수령 중인 분들을 직장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직장인들의 경우는 대출을 받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모르고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된다면 채무와 신용관리, 그 이후에 추가 대출 등 모든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이 신용대출을 잘 받는 방법과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선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은행 대출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 중 가장 금리가 낮은 곳은 당연히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리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은행을 건너뛰고 금액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는 시간이 없어서 또는 재직 기간이 짧다는 이유 등등으로 2금융권부터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추후 이를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알게 되더라도 다시 1금융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꼭 본인의 연소득의 100% 이내로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거나 기대출이 연소득의 100%는 넘었지만 연소득이 4,500만원 미만인 사람은 무조건 급여은행이나 주거래은행부터 방문하여 직장인 대출 또는 정부 지원 상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2금융권입니다. 이미 은행 대출이 많이 있거나 또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은행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제 확인해야 하는 건 2금융권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잘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같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환 기간이 짧은 대출을 이용하다가 월 납입금이 높아 부담스러움을 느끼게 되거나 간편하다고 건수를 한 건 늘리다가 신용점수가 하락되어 정말 중요한 순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기에 진행 전 처음부터 상환 기간이 길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작거나 없는 상품 등으로 월 납입금을 최소화시키며 매월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금리 부분에서도 혜택을 받고 진행할 수 있는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또한 저축은행권에서도 취급을 하는 햇살론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의 경우는 저소득자나 저신용자들을 위한 상품이기에 등급이 낮거나 기대출이 많을 경우에도 재단 등급 안에만 들어오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내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 때론 추가 대출 목적으로 때론 대환 대출 목적으로 알맞게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중요한 건 사용 목적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컨설팅 부분은 꼭 정식 대출 상담사와 상담 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이미 사용 중인 대출건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순서대로가 아닌 2금융권이나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을 먼저 사용했고 그로 인해 등급도 하락되고 대출 건수도 늘어나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루빨리 상담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대환대출이나 채무통합 상품 등으로 채무관리와 신용관리부터 해결하시고 차근차근 좋은 조건으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대환대출과 채무통합은 대출 건수를 줄이고 보다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상품들을 뜻하는데요. 이미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상 대환이나 통합상품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하락된 등급에 맞는 금리가 발생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좋은 조건으로 변경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현재 금리가 다소 높게 발생되었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 우선 기대출 건수를 최소화시키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변경한 뒤 건수가 줄어들어 신용도가 상향이 되면 그때 한 번 더 낮은 금리로 대환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한 단계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바로 대부업입니다. 대부업은 주로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과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진행해 볼 수 있는 상품들을 취급하며 법정 최고금리로 이용할 수 있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대부업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라면 신뢰성과 합법적인 사업체인지 먼저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대부업은 잘못 사용하게 될 경우 금융사들이 평가하는 내부 등급 기준에 미달이 되어 사용 후에 대환이나 채무통합마저도 쉽지 않아질 수 있으니 되도록 자제하고 꼭 신중한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대출엔 순서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아무 곳으로 먼저 진행을 해버릴 경우 소득 대비 기대출을 평가받는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은 받을 때는 모르지만 받고 나서 매월 납입을 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올 때 금액에 대한 부담스러움을 한번 느끼게 되면 매달 납입일이 다가올 때마다 부담감에 지쳐가고 심지어 그런 상황들이 고통스럽다고 느껴지게 되어 매일이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꼭 진행 전 우리는 앞에서부터 거듭 강조드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상담사를 통해 내게 맞는 보다 유리한 상품 그리고 앞으로의 자금 마련에 대한 컨설팅 등을 상담받으며 진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은 진행 방식입니다.
진행 방식은 간단합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전화로 상담 후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 어디서든 모바일 진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진행 절차 또한 간편합니다. 1:1 맞춤 상담을 통해 개인의 조건에 맞는 금융사를 선별받고 신용에 영향이 없는 한도 금리 비교를 한 다음 서류 안내 후 심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상담사와 함께 상담 후 진행을 한다면 무분별한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조건에 맞지도 않는 금융사로 조회를 하며 의미 없는 조회 건수만 올리는 방식이 아닌 개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선별된 금융사 위주로 진행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함께하며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쉽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꼭 알고 진행하세요. 정상적인 금융사의 상품을 통해 진행을 한다면 진행 시 지불해야 할 개별적인 비용이나 수수료 발생은 일체 없습니다. 또한 금융사들은 대출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안전한 금융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직장인 대출 순서와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혼자 고민만 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실 땐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